자,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해가 바뀌면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많겠지만요. 2021년이 되면서 그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법이나 또 정책에도 변화가 생겼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KH 노무 컨설팅 김우성 노무사와 오늘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우성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우성 예, 노무사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우성 네. 노무사님이 소띠시라고 하던데요? 저요? 아니, 저는 개띠입니다. 개띠시군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자, 새해 첫날인 오늘 네. 2021년 달라지는 노동법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네. 일단 그 최저임금 인상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 2021년 최저임금이 이제 8,720원이잖아요. 네네. 지난해에 비해서 이제 1.5% 인상된 금액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오늘부터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 시급 8,720원의 최저시급에 적용을 받습니다. 예. 그래서 주 40시간 근무를 전제로 월급으로 환산을 하면 182만 2,480원에 해당하는데요. 이 최저임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사업장의 규모나 직종과는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예. 또한 올해 최저임금은 그 작년 대비 1.5%포인트 오른 수준으로 그 최저임금 도입일에 가장 낮은 인상률을 기록했는데요. 예. 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그 현장 상황과 그렇죠.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상황 악화에 영향이 좀 반영이 된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 얼마 전에 그 저희도 방송에서 언급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네. 올해부터 그 50명에서 299명 미만 사업장도 주 52시간제가 이제 적용이 되죠. 네네. 그래서 노동자들의 반발도 좀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네, 그 주 52시간 근무 제도가 2018년 9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도입이 시작이 됐는데요. 예. 그 올해부터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그리고 7월 1일부터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이 됩니다. 사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무제도 시행일은 2020년인 작년 1월이었는데요. 예. 현장에서 준비가 많이 미흡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1년의 계도 기간을 부여해서 실질적으로 올해부터 좀 적용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또한 그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시행 예정일이 올해 7월인데 별도의 계도 기간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하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인데요.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연장 근로가 아무래도 제한이 되다 보니까 뭐 이에 대해서 환영하는 의견도 있지만 노동자들이 반발이 연장 근로로 인한 맞습니다. 반발이 심하죠. 왜냐면은 근로자분들 뭐 특근이다 뭐다 해가지고 그런 걸로 더 플러스 해가지고 받아야 생활이 되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임금 총액이 저하가 좀 예상이 되고도 있습니다. 예. 아마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여러 또 법안들이 나올 수도 있죠, 뭐. 그렇죠. 그래서 뭐 임금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를 준비해라 뭐 이러한 그러니까요. 법안이라든가 정책이 나올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이 법안 관련해서는 또 반기는 노동자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이 법정 휴일의 유급 휴일화가 기존 300인 이상 사업장 대상으로 시행이 됐다가 올해는 30명에서 300명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이 된다고요? 네네. 그 근로기준법상의 법정 휴일, 즉 그 법에서 정한 휴일은 근로자의 날과 일주일을 근무하며 하루를 쉬는 주휴일, 이 두 가지였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안 공휴일은 공공기관의 휴일로 민간기업이 이를 따를 의무는 없었는데요. 그래서 일부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에 직원들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휴일, 즉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이 2020년도부터 유급휴일로 지정이 돼서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작년부터 공휴일에 대해서 유급휴일로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 5인 이상 사업장은 내년인 그 2022년부터 적용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올해부터는 30인 이상 사업장의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이 되므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요.
그리고 공휴일에 출근을 하는 경우에는 휴일 근로에 해당이 돼서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 또한 그 공휴일에 연차 휴가를 사용하게 하는 회사들도 많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이 공휴일이 이제는 유급 휴일로 적용됨에 따라서 연차 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 역시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근로시간 그 단축 제도도 확대 시행될 거라고 알고 있는데 일단 어떤 내용인지 또 적용되는 사업장의 형태는 어떤 곳인지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네, 그 근로자가 가족을 돌봐야 하거나 아니면 본인의 건강, 그 은퇴 준비 또는 학업을 이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를 수용할 의무가 있는데 예. 이를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청구가 가능한 사유가 있다면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이 제도는 작년인 2020년도에 그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초 시행이 됐는데, 예. 예, 올해부터는 3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이 됩니다. 예. 다만 그 근로자가 근속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나 대체 인력 채용이 곤란한 경우와 같이 근로시간 단축 청구를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회사에서는 이 근로시간 단축 청구를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점 또 참고해 줘야 되고요.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도 확대 적용될 거라고 하는데 네네. 이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어떤 것인지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국회에서 굉장히 좀 논의나 좀 이슈가 많이 됐던 문제인데요. 예. 예, 우선 그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는 업무량에 따라서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단위 기간 동안 평균 일주의 근로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으로 맞추는 경우 특정 일 또는 특정 주에 연장 근로가 있었더라도 별도의 연장 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인데요. 그 예를 들면은 올해 1월 1, 2주 차에 작업량이 많아서 주 50시간씩 근무를 했다라 하고 예. 그다음에 3, 4주 차에는 작업량이 없어서 주 30시간씩만 근무를 했다고 가정을 하면 예. 그 원래는 작업량이 많았던 1, 2주 차에 법정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근로가 발생을 했으니 그렇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연장 근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 예. 그러나 이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를 적용을 하면 1, 2주 차와 3, 4주 차를 합산을 했을 때 평균 1주 근로시간이 50시간과 30시간, 그래서 평균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이니 별도의 연장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제도로 사실상 사용자에게 유리한 제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제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의 그 평균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단위 기간이 기존에는 최대 3개월이었는데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서 단위 기간이 6개월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를 적용해서 첫 3개월 동안 작업량이 많아 장시간 근로를 했더라도 두 번째 3개월 동안 작업량이 없어서 총 6개월 동안의 평균 그 근로시간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산정이 된다면 추가적인 연장 근로수당의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 나중에 우리 김우성 노무사님하고 한 번 더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도입에 있어서도 노사 간에 좀 논쟁이 분쟁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많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물론 뭐 다 근로자를 위해서도 적용된 법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만큼 문제가 또 발생을 하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가 기존에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거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서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직군들의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어떤 혜택을 받게 되는 거죠? 예, 그 올해 7월부터 보험 설계사 그리고 학습지 교사, 배달기사 등의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에 대해서도 그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의무화가 된다. 예, 의무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그 특고 종사자가 고용보험을 납부를 하고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우리 근로자만이 좀 적용을 받던 실업급여나 그리고 출산휴가급여 이런 것들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고용보험 재원을 활용한 지원금 등의 혜택도
같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고용보험 가입 안 하겠습니다. 이래도 네. 되는 겁니까? 사실 그전에는 좀 임의 가입 대상이라든가 왜냐면은 아니면은 월급이 또 네. 거기서 제 돈이 나가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네. 좀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예. 이번 특보 종사자에 대해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의무화되면서 그 정부에서 그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그 보험료 지원이 많이 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고용보험 그 가입료에 대해서는 그 특고 종사자와 그 사용자가 또 50대 50%로 그러겠죠. 반반 부담을 하는 경우로 해서 이번에는 또 관련해서 보험료 지원에 대한 부분도 처음이다 보니까 많이 좀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50대 50으로 사업자하고 나눠서 내는 거지만 그 단 몇만 원도 그게 큰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일단 또 나중에 좀 더 살펴보고요. 자, 여하튼 오늘 말씀을 일단 잘 들었고요, 노무사님. 예. 올해 정말 행복한 또 신축년 되시고 원래 우리 김우성 노무사께서 저 신혼 아니셨나요? 예, 맞습니다. 네. 예. 우리 이제 저기 아기도 이제 탄생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이제 저희도 좀 상이하에 예. 준비를 하고 이제 네, 그래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저 사진 봤더니 잘생기셨더라고요, 우리 김우성 노무사께서. 예, 사진 좀 잘 나왔는데. 사진빨이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 예. 예, 아무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KH 노무 컨설팅 김우성 노무사와 함께 했습니다. 자.